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오늘도 이제 확통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네요.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우리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모둠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문제들, 이렇게 퀴즈들 접해보면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확률, 자, 이런 것들 조건부 확률을 했는데, 자, 우리가 구체적인 식에 대해서 쓰는 거는 막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표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조건부 확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 조건부 확률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뭐 시험 범위에 조건부 확률까지 이렇게 포함되니까 꼭 그 부분도 잘 잡아놓고, 그리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런 개념들, 특히 오늘 배울 그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조건부 확률이 쓰이니까 자, 조건부 확률 잘 기억해 놓고, 그리고 이 독립과 종속이라는 것은 다음에 있을 독립 시행에 쓰이고, 그 독립 시행은 다음에 있을 통계 단원에서 계속해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특히 2학기 때 했던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앞에서부터 탄탄하게 이렇게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조건부 확률 다음으로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사건의 독립이 무엇인지, 종속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볼 건데, 자, 독립과 종속. 여러분들 뭐 국사 시간이라든가, 뭐 한국사 시간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독립, 그리고 종속. 독립관계에 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종속관계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가면은 좀 이 수학에서 독립과 종속, 특히 확통에서 독립과 종속이 무슨 의미인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 각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놓고 그걸 이제 수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확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일단 수업에 진행하기 있어서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조건부 확률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왜냐? 이 시간에 조건부 확률을 먼저 쓸 거니까 여러분들 조건부 확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학습지에 지금 보면은 조건부 확률, 그 떠올리기 부분에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 그거부터 같이 한번 채워볼 거예요. 자, 일단 조건부 확률이 무엇이냐? 두 사건 A, B가 있어요. 자, 왜 두 사건을 준다라고 했었는지 기억할까요, 이제? 두 사건 주는 이유는 우리 조건부 확률이 무엇이냐?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어떤 사건의 확률,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어떤 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건을 갖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사건 A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조건 아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을 이해한다고 했었죠.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학습지에 P A과 B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가 무슨 뜻이냐? 자, 확률은 확률인데 A가 일어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근데 어떤 조건 아래서? B라는 조건 아래서. B가 일어났다라는 조건 아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뜻해요.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조건부 확률 하면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부터 떠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A와 B라는 두 사건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B라는 것이 조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린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할 건데 B라는 조건에서니까 B가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이제 뭐 우리는 신경 쓸 게 아니고, B라는 조건 아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니까 여기가 A가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만 포함되니까 이 부분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한다? B의 가지수 분의 A 교집합 B의 가지수로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 자, 근데 우리가 얘를 조금 더 바꿔보니까 1학기 때 했었죠. B의 확률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로 우리가 써도 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식을 경우의 수로 또 확률로 이렇게 각각 우리가 나타내봤어요.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냐?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여러분들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잘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개념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조건부 확률이 이 식으로 우리가 주어졌다라는 거 잘 기억해 놓고 우리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쓸 거는 바로 이 조건부 확률, 얘가 B라는 조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애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우리가 얘를 쓸 거고, 그리고 조건부 확률의 의미,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갖다 쓸 거니까 여러분 조건부 확률이 오늘 전체적으로 쓰이겠구나 이렇게 짚어두고 가면 되겠어요. 자, 우리 그럼 같이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 오늘 배울 독립과 종속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업 시작할 때 있어서 선생님이 독립과 종속,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라고 했어요. 독립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뭐 이제 일제강점기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독립됐다, 여러분들 뭐 식민지에서 독립했다 라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살게 되는 거를 독립한다 라고 얘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독립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분리가 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 뭐 식민지였던 그런 처지에서 독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식민지 지배를 했던 그 나라로부터의 영향력을 이제 영향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 영향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난 그런 상태를 뜻하거든요. 수학에서, 확통에서도 좀 비슷해요. 같이 한번 사건의 독립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학습지 채워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이라는 거, 독립과 종속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일단 독립부터 살펴볼게요. 독립과 종속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사건 두 개를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지배 국가로부터 독립했다라고 했다면은 지배 국가와 식민지 국가 두 개가 필요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다 하면은 부모님과 나 자신, 그 자녀, 이렇게 두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건 A와 B 두 가지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건의 독립이라 얘기하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때 두 사건 A, B를 서로 독립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어요. 자, 사건의 독립이란 뜻은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자, 어떤 사건 A가 있어요. 사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하나 던져봐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올 것이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것이에요. 자, 근데 주사위를 던져서 여러분들 주사위 눈이 몇이 나왔든 간에 앞면, 뒷면, 동전이 나오는 결과에 영향을 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되게 선생님이 간단한 예시를 들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뭐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뭐 6이 나오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지 뒷면이 나오는지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자, 이런 상태, 이런 거를 독립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쉬운 예시를 갖고 오면은 어떤 게 독립이고 어떤 게 영향을 주고 어떤 게 영향을 주지 않는지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세상에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그렇게 간단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향을 줄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얘는 영향을 안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판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식으로서 우리가 걔네들을 분류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독립을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어떻게 판별할 거냐면은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따질 거냐?
만약에 얘를 사건 A라고 해보고 다른 사건을 B라고 해본다면은 자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사건 A가 일어났어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일어난 상태에서의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도 아니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도 똑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식으로서 표현해 보자면은 사건 B의 확률이 있는데 얘랑 사건 B가 그냥 일어날 확률이랑 A라는 조건 아래에서 A가 발생한 상황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랑 둘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과 A라는 조건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같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얘를 동전 던지기, 사건 B를 동전 던지기, 얘를 주사위 굴리기라고 해본다면은 자, 동전 던지기 했을 때 여러분들 동전 던지기 했을 때 앞면이 나올 그 확률은 몇이죠?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인데 그럼 사건 A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1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가 일어났을 조건 아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따져볼 거예요. 자, 주사위 눈이 1이 나왔다라고 해서 다음에 던지는 동전이 뭐 앞면일지 뒷면일지 영향을 받나요? 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2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서로 확률이 같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도 각각이 독립인 종속인지 두 사건이 독립인 종속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식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이때 여러분들이 가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사건 A와 사건 B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는 거.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양수여야 된다는 거. 일어나지도 않을 사건 갖고 우리가 따지는 거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양수일 때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조건부 확률 나오기만 하면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자, 얘를 어떻게 식으로 계산했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얘 무슨 뜻이었더라? 이렇게 막 머리가 아프니까 얘를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사건의 독립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조건부 확률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무엇분의 무엇이라고 했는데, 자, 전체가 A라는 조건으로 축소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사건 A의 확률로 바꿔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위쪽에는 얘네 둘을 교집합한 사건. 왜냐하면 A가 일어난 중에 B가 일어날 사건이니까 그 겹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쓸 거는 얘랑 얘예요. 얘랑 얘를 쓰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냐? 양쪽에 이 분모가 좀 거슬리니까 분모를 여기 양쪽에다 곱해주면은 PA가 곱하 P. 얘는 어떻게 된다? PA와 사건 A의 확률과 PB, 사건 B의 확률을 그냥 단순히 곱한 것이 되더라. 자, 그래서 독립이면은 얘가 성립한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이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단순히 곱한 것과 같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학습지에 여러분들 이 개념이 독립의 시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고, 자, 사건의 독립을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써있어요. 자, 그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 방법, 이것을 판단하겠다. 자, 여러분 사실 이걸 판단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거 써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사실 사건의 독립이라는 건, 자, 두 사건이 독립이면 얘가 성립한다 라고 했는데, 얘의 뜻이 바로 독립의 뜻과 똑같은 거이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면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서로 독립이라는 거는, A,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는 이 식이 성립하는 것과 필요충분이라는 거죠. 얘네 둘이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 식이 성립하면 독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로 독립이면은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좌우로 왔다 갔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 식을 풀면은 얘가 되니까
얘네도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식이 성립하면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서로 독립이면은 이 식이 성립한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중간에 빈칸이 하나 있죠. 자, 여기 무엇이 들어가냐?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아닐 때, 그럴 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독립에 반대되는 개념이 종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건의 종속이라고 여러분 써주면 되겠어요. 독립과 반대되는 개념이 종속이다. 그래서 학습지 그 빈칸 작은 네모에 종속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두 사건이 서로 종속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얘가 그러니까 얘의 뜻은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 종속은 PB랑 B의 확률과 A라는 조건 아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같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 A가 일어난 조건이 B한테 어떤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A가 일어난 조건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졌으니까. B가 그냥 일어날 확률에서 이게 달라졌으니까 얘는 어떤 영향을 줬구나 이런 식으로 식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종속이라는 것은 얘랑 같은 뜻이고, 또 얘를 풀어주면은 A 교집합 B가 그냥 PA와 PB, 사건 A와 사건 B의 확률들을 각각 곱했을 때와 다를 때, 이거 곱했을 때 아니죠? 얘네와 다를 때 우리가 이때 종속이라 하겠다. 얘네가 같으면 독립이라 하고 얘네가 다르면 종속이라 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판별법까지만 잘 기억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럼 같이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 독립사건이랑 배반사건이란 거랑 좀 헷갈려요. 배반사건이 무엇인지 지금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1학기 때 했던 내용인데, 그 배반사건이 무엇인지, 독립사건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학기 때 사건에 대해서 표본공간과 사건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반사건이라는 것도 배웠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할 때 배반사건에 대한 정리를 따로 배웠었는데, 자, 배반사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배반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자, 얘네는 두 사건 A, B가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였어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A와 B가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쪽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더라. 여러분들이 겹쳐지는 부분 A 교집합 B가 없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냥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은 우리가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보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자, 독립사건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서 그 둘의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차이점이라고 할 것도 없이 둘이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독립사건은 아예 두 사건 A, B가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보면서 헷갈리는 주된 이유가 서로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은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 독립사건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건 좀 이따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독립사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었죠? 얘도 A 교집합 B를 계산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얘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같아지면은 우리가 독립이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A 교집합 B의 확률이 얘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선생님 잘못했죠? 자, 여기 공집합이 아니라, 자, 사건이 A 교집합 B의 확률이니까 얘는 0일 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얘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독립사건이면서 배반사건인 그런 경우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0이다.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PA는 0 또는 PB는 0이 되어야 해요.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가정을 했잖아요. A와 B 둘 다 양수여야 한다 라는 가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둘 다 공집합이, 둘 중에 하나라도, 두 사건 중에 하나라도 공집합이면은 굳이 따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양수일 때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얘도 0이 될 수 없고 얘도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PA 교집합 B도 독립이면은, 두 사건이 독립이면은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이면은 배반이 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배반 사건이면은 독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의 차이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면서 독립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짚어놓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예제 풀어보면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판별해보고 각각의 확률을 좀 구해보는 그런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그런 8장의 카드 중에서 의미를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라고 해요. 자, 이때 사건 A를 무엇이라 하냐? 카드에 적힌 홀수가, 자, 한 장을 뽑았을 때 제가 홀수면은 사건 A라고 할 거고, 사건 B는 3의 배수면은, 자, 3의 배수가 일어날 사건을 사건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가 일어날 그 경우 같이 한번 따져볼게요. 자, A가 일단 한 장 뽑을 때 홀수인 애들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일단 1부터 8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우리가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7, 8 각각이 되겠죠. 자, 근데 사건 A는 무엇이 되냐? 홀수니까 1, 3, 5, 7을 뽑았을 때가 바로 사건 A가 발생할 경우가 돼요. 그래서 A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1, 3, 5, 7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사건 B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사건 B는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3, 6 해서 우리가 3과 6 두 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표현해 보면은 B는 3과 6 두 개가 있다. 이 두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사건, 사건 A와 사건 B, 홀수를 뽑는 사건과 3의 배수를 뽑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래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때, 자,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주겠다, 주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거랑 실제로 확률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거랑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직접 확률을 계산해보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판별법으로 다시 한번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판별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의 확률을 구할 거예요. A의 확률, 그리고 B의 확률,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A 교집합 B의 확률까지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사건 A의 확률 몇일까요? 전체 몇 개예요? 8개 중에서 A가 몇 가지죠? 4가지. 8개 중에서 4가지 뽑을 확률이니까 8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다. 자, 사건 B의 확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8개 중에 2가지니까 8개 중에 2가지 해서 4분의 1의 확률이 되겠다. 자, 이제 A 교집합 B의 확률을 한번 따져볼 거예요. A 교집합 B의 확률. 자, A 교집합 B의 확률을 따질 건데, 자, 지금 보니까 둘이 겹치는 게 3과 3 이렇게 있죠. 자, 2가지가 있으니까 이 한 가지가 있으니까 3 하나밖에 없으니까 8개 중에 하나, 그래서 8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네 둘이 한번 곱해 볼게요. 곱하면 몇이 되죠? 2분의 1과 4분의 1 곱하니까 8분의 1이 되죠. 자, 이 두 개 곱한 것과 A 교집합 B의 확률과 둘이 같게 됐어요.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같으면 독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차피 홀수를 뽑든 3의 배수를 뽑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항상 독립인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예시되는 상황, 다시 한번 다른 예시로 여러분 조금 변형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아주 조금 말만 조금 바꿀 거예요. 자, 조금 바꿀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당연히 직관적으로 해석할 때 독립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A는
동일하게 홀수를 뽑을 그런 경우 사건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홀수 뽑을 사건이니까 1, 3, 5, 7 동일하게 가져가겠죠? 자, 1, 3, 5, 7 가져가니까 집합은 1, 3, 5, 7 이 사건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사건 B를 뭐라고 할 거냐? 자, 아까 3의 배수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사건 B를 4의 배수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4의 배수. 4의 배수 뭐가 있죠? 4와 8 두 개가 있어요. 자, 4의 배수를 뽑을 그 사건을 우리가 사건 B라고 하면 4와 8 두 개를 갖고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상황에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PA는 PB는 PA 교집합 B는 자, 각각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PA는 8개 중에 4개니까 그대로 2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 우리 아까 구했던 거 그대로 쓸 수가 있겠고, 자, PB도 8개 중에 마찬가지로 2개가 돼요. 아까 3과 6 2개였는데 여기 4와 8 2개가 되죠. 그러니까 얘도 확률이 8개 중에 2개에서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A 교집합 B의 확률을 보니까 자, A와 B 교집합이 없어요. 자, 겹쳐지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겹쳐지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얘의 확률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와 B가 서로 떨어져 있는 애들이니까. 자, 그러면 얘네 한번 곱해볼게요. 얘네 곱해보면은 몇이 되죠? 곱하면 8분의 1이 돼요. 자, 근데 얘네 둘이 비교해보니까 서로 같지가 않다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속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독립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그런 당연히 독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말만 바꿨어요. 3의 배수를 4의 배수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했던 시행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얘는 종속이 되고 아까 3의 배수를 뽑으면 독립이 되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 너무 직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한번 확률을 구해보고 A 교집합 B, A, B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고 같이 한번 그 시계, 판별하는 시계다가 한번 대입해보고 비교해봄으로써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예제 2번으로 넘어가서 독립과 종속에 대한 개념 더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예제 2번. 자, 이제 2번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고 5 이상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하죠. 자, 이때 A와 B는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얘기해라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A가 무엇인지 B가 무엇인지 한번 써놓고 할게요. 자, A는 3의 배수라고 해요. 3의 배수.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 3의 배수는 뭐가 있죠? 3과 6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사건 B는 5 이상의 눈이 나올 그런 사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5 이상이 나올 경우는 뭐가 있죠? 5와 6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 그리고 A 교집합 B의 확률을 우리가 각각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먼저 A의 확률은 몇이죠? 전체 6가지 중에 2가지니까 6분의 2 그래서 3분의 1이 되고 사건 B의 확률도 6가지 중에 2가지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고 마지막으로 A 교집합 B의 확률 A 교집합 B 서로 겹치는 게 6 하나죠. 자, 그러니까 6가지 중에 1가지다. 그래서 얘 6분의 1로 그대로 있게 되겠네요. 자, 3분의 1과 3분의 1 곱해주면 몇이 되죠? 9분의 1이 되는데 자, 얘네들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하니까 9분의 1과 6분의 1은 같지 않더라. 자, 그래서 같지 않으면 뭐라고 했죠? 종속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독립과 종속 판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예제 3번 마무리하고 우리 조금 더 뭔가 얘기할 거 같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준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예제 3번 볼게요. 예제 3번 여러분들 좀 이렇게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 각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별을 해본 다음에 선생님 풀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 각자 풀고 비교해보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건 A와 B 그리고 C가 있어요. 자, A와 B, C까지 있는데 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그런 공이 12개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낸대요. 자, 이때 홀수인 사건을 그 수가 홀수인 사건을 A라고 하고 3의 배수인 사건을 B 그리고 소수인 사건을 C라고 하죠. 자, 1부터 12까지 중에 자, 그러면 A와 B, C라는 그 사건을 각각 집합으로 일단 나타내 볼게요. 자, A는 일단 홀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원소가 있을 수 있죠? 홀수라고 했으니까 1,
3, 5, 7, 9, 11. 근데 12까지 적힌 공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있을 수 있겠죠? 자, 사건 B. 사건 B는 3의 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3, 6, 9, 12. 4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C는 소수라고 했죠. 자, 여기서 소수는 뭔지 알겠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자, 얘는 2, 3, 5, 7, 11.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소수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럼 얘를 갖고 우리가 같이 한번 A와 B, 그리고 A와 C는 서로 독립일지 종속일지 판별해 보도록 할게요. A의 확률과 B의 확률, 그리고 A 교집합 B의 확률을 우리가 각각 구해 놓을 거예요. A의 확률, 일단 전체 공이 몇 개죠? 12개니까 12개 중에서 홀수는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뽑을 수 있겠다, 일어나겠다 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B는 마찬가지로 12개 중에서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2분의 4에서 3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겠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A 교집합 B의 확률 한번 볼게요. A 교집합 B에 겹치는 게 지금 3 하나, 그리고 9 하나, 이렇게 2개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전체 12개 중에 2개가 되니까 얘는 6분의 1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PA와 PB 둘이 곱했을 때 몇이 되죠? 2분의 1과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돼요. 자, 얘네 둘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독립 종족 둘 중에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판단했다면은 여러분들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A와 C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위해서 PA, PC 아까 구하고 A 교집합 C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PA는 아까 구했었죠? 2분의 1이라는 거. PC 확률, 사건 C가 일어날 확률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전체 12개 중에 5개 꼴로 일어나겠다. 12분의 5가 그 확률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A 교집합 C의 확률 같이 한번 볼 거예요. A와 C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지금 3이라는 원소 갖고 있고, 그리고 7이라는 원소 갖고 있네요. 자, 11이라는 원소도 있네요. 자, 그래서 5도 있네요. 5. 자, 총 4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4개의 원소. 그러니까 12개 중에 4개. 따라서 3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곱해봐야겠죠? 둘이 곱하면은 몇이 된다? 2분의 1과 12분의 5를 곱하니까 24분의 5가 되더라. 자, 얘네 둘이 다르죠? 다르니까 얘는 무엇이다? 사건 A와 C는 서로 종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사건 A와 B, 또 사건 A와 C 이렇게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두 사건들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우리가 따져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 어떤 경우에 독립이라고 했었는지, 어떤 경우에 종속이라고 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 위해 어떤 확률이 필요했었는지 각각 한번 정리해놓고 여러분들 구하는데, 판별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정말 좋겠지만 식으로 보여주면 여러분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일 때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면은 우리가 또 또 뽑아낼 수 있는 성질, 자연스럽게 써도 되는 성질이 무엇이냐면, 두 사건 A와 B의 여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거예요. A와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고, 또 있어요. 자, 얘가 성립하면 또 뭐가 될까요? 두 사건 A의 여사건과 B가 또 서로 독립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두 사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기만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여사건이어도, 둘 다 여사건이 돼도 서로 독립관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성질까지 여러분들이 잘 갖고 하면 좋겠어요. 자, 얘네를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간단해요. 자, 얘네를 증명하는 방법은 얘가 일단 주어져 있잖아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니까 P A 교집합 B는 P A 곱하기 P B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A와 B의 여사건이 서로 독립인 걸 보이고 싶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P A 교집합 B의 여사건이 A의 확률과 B의 여사건의 확률과 같은지 얘를 보이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얘는 A에서 B를 뺀 이 집합의 확률이고 이 사건의 확률이고 PA는 그대로 오게 되고 그리고 PB의 여사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는 또 1 빼기 PB로 쓸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개해 나가면 되는데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A 교집합 B의 여사건. 자, 얘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죠. A면서 B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 부분. 자, 얘가 되는데, 자,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 A라는 그런 사건 아래에서 얘만큼을 도려낸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A 빼기 PA 교집합 B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일 건데 얘가 바로 우리의 목표인데 이 식을 보이는 게 목표인데 얘를 위해서 우리가 얘를 보이면 된다 이거죠. 얘를 보이면 얘가 이렇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되겠다. 왜냐? 같은 소리니까. 그러면 얘를 보이기 위해서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얘를 보이기 위해서 이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을 풀어보면은 PA 곱하기 1에다가 빼기 PA 곱하기 PB가 되니까 우리가 이 식이 성립하는지만 보이면 된다 이거죠. 얘가 성립하면은 이 위에 게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자, PA 같은 거 보였고 PA 교집합 B와 얘가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얘네 둘이 같구나. 왜냐? 이런 조건 아래에서 같구나. 그래서 얘가 성립하니까 이 식이 성립하고 이 식이 성립하니까 얘가 우리가 목표로 했던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증명의 흐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고 그 쭉 정리를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얘와 얘 사이의 그 관계들 여러분들 다 증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 혹시 궁금한 사람들은 각자 해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다 하지 않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독립이면은 둘 다 두 사건이 독립이면은 둘 중에 하나에 뭐 여사건이 붙어도 둘 다 여사건이 붙어도 서로 독립이라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 잘 짚고 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 마무리하겠고 여러분들 사건의 독립과 종속은 내일 배울 내일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 배울 독립과 종속 그 개념으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해 놓고 독립이 무엇인지 종속이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그럼 잘 공부해 놓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이어서 확통 더 배워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